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13번째 시간으로 루트로커스 방법에 의한 컨트롤 설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드 컴펜세이션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레그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컴펜세이터의 폴과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컴펜세이터를 꾸몄을 때 최종 페이즈가 앞서게 되면 리드 컴펜세이터, 반대로 그 위상이 뒤처지게 되면 레그 컴펜세이터라고 이제 구분을 했었죠. 그리고 OPMF 회로를 꾸며서 그 리드 컴펜세이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전달 함수를 얻었었죠. 그러면 레그 컴펜세이터도 이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고요. 달라지는 점은 여기에 있는 이 알파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아닌 1보다 큰 값일 경우에는 이제 레그 컴펜세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레그하고 리드 컴펜세이터를 합쳐서 좀 더 좋은 성능의 제어기를 설계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인덱스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에서는 알파라는 인덱스를 쓰고 레그 컴펜세이터에서는 베타라는 인덱스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그 컴펜세이터는 베타라는 인덱스를 쓰고 베타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네,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고요. 지금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루트로커스를 그리기 위해서 좀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자에서는 1.06을 쓸 거고 분모의 다항식의 개수는 1, 3, 2, 0이 돼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루트로커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트랜스퍼 펑션으로 분자의 1.06, 분모의 1, 3, 2, 0을 넣어주고 루트로커스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네, 지금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폴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위치하고 루트로커스는 이런 식으로 모였다가 퍼져나가면서 개인이 커지면은 이제 우측 평면으로 넘어가서 불안정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클로즈드 룹의 폴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에 제어 성능이 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러면 페루프 전달 함수를 구해서
네, 바로 전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요 분모를 0으로 놓고 근을 구해주면 이제 클로즈드 룹 폴이 나오죠. 네, 총 3차식이니까 총 3개의 근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총 3개의 근인데 요 마이너스 2.3386 이라는 요 근은 지금 좀 J오메가 축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금방 사라지는 텀이 되고요. 요 허수축에 근접한 요 켤레복소수 두 근이 실제적인 도미넌트 폴이 돼서 시스템 레스폰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혔으니까 원점이랑 이어서 요 각도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우리가 제타 값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제타는 0.49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니까 이 오메가 n은 또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0.673 레디안 퍼 세크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벨로시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개수를 구하면 0.53 세크 인버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 시스템의 제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지표들인데, 레그 컴pen세이터는 언제 쓰냐면 이 제타나 오메가 n 같은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특성을 결정하는 지표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정상 상태 에러를 줄이고 싶을 때 이제 레그 컴pen세이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상 상태 에러는 요 KV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게 되죠. 램프 인풋을 줬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KV분의 1이 되니까 KV가 크면 클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어의 목표를 KV를 5로 만들고 싶다 해서 10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제어 목표를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어의 인자들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레그 컴pen세이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pen세이션을 한 후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벨로시티 에러를 보면 이제 이렇게 구해지겠죠. S를 뒤로 보내서 여기다 묶어주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구했던 KV가 되니까 컴pen세이터의 정의대로 이렇게 써주고, KV가 이렇게 붙죠. 그러면 우리는 컴pen세이터라고 하는 것의 목적 자체가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건드리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만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폴하고 제로가 근접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1이 되고요. 분모 분자 거의 같은 꼴이 돼버리고, 그러면 남는 값은 KC 아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1이 아니라 다시요. S가 지금 0으로 오는 거죠. S가 0으로 오니까 이건 지워지니까 이 부분에서 베타가 남네요. 네. 그러면 KC 베타 KV가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KV에다가 이 부분을 10배로 만들고 싶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KC 햇 베타가 10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요 KC 햇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컴pen세이터의 매그니튜드를 한번 보면 S1은 지금 도미넌트 클로즈드 루프 폴이고요. 네, 이렇게 놓으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제로하고 4를 최대한 가깝게 놓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상쇄가 돼서 거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거의 KC 햇만 나오죠. 그리고 이 값을 거의 1로 놓게 되면 이제 이 베타는 우리가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그 컴pen세이터에서는 베타를 일단 이 상황에서는 베타를 10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점에 최대한 가깝게 요 폴제로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 컴펜세이터의 페이즈가 한 마이너스 5도에서 0도 사이에 오도록 이렇게 폴 제로를 이제 잡으면 되는데 요 관계가 만족되도록 지금 폴 제로를 잡으면 폴은 제로를 한 마이너스 0.05에 놓고 폴은 여기에다가 10분의 1을 해서 마이너스 0.005 이 정도로 잡으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트라이얼 에러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지금 페이즈는 마이너스 4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레그 컴펜세이터를 이렇게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컴펜세이터를 기존의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 곱해서 최종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면
네, 이렇게 돼서 1.06 KC 햇을 K라고 놓고 개인을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루트로커스를 그려봐야 되니까 이 분모를 좀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1,0.05고 여기는 전개를 해서 개수를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개수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루트로커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3.005, 2.015, 0.01, 0) 네. 네, 아까 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까 보시면 지금 아까 그렸던 요 루트로커스하고 지금 외관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뭔가 더 추가가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로커스 대신에 축을 좀 확대해서 마이너스 0.6에서 0.6 구간만 좀 줌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봤는데요. 아까 그 마이너스 0.05에 제로를 놓고 마이너스 0.005에 4를 놨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폴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의 폴이랑 만나서 갈라져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여기서 쪼개져서 하나는 제로로 들어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뻗어나가죠. 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레그 컴펜세이터는 우리가 루트로커스를 그렸을 때 어떤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큰 특징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나타내는 그 지표 KV에 있어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설계된 컴펜세이트 된 회로에 제어기에 이제 제어 시스템의 도미넌트 클로즈드 루프 4를 일단 구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역시 아까 우리가 제타 값이 앞에서 0.491이었잖아요. 여기서 요 제타 값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세타만큼 요 각을 알고 있고, 여기서도 요 세타를 따라서 이렇게 제타값을 놓으면 요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클로즈드 루프 4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하면 기하학적 형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새로 구해진 도미넌트 클로즈 룹 4에서 요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의 매그니튜드를 구해보면 1이 나오고요. 이게 루트로커스의 정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요 값이 1이 돼서 이렇게 구하면 K는 1.0235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1.06 KC 햇을 K로 놨으니까 우리가 KC 햇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6분의 K가 되고 요 값은 0.9656이 됩니다. 그러면 컴펜세이션 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K에다가 제로, 그 다음에 4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벨로시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구하면 S에 다 0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S가 아까 하나 여기 붙으니까 서로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S에 다 0을 넣어주면 여긴 다 0이 돼서 요 남은 수들을 계산을 하면 KV 햇은 5.12 세크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고자 했던 KV를 10배 뻥튀기해서 한 5 정도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5.12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설계가 된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아까 지금 분모가 차수가 4차이기 때문에 요 도미넌트 클로즈드 폴은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 말고도 마이너스 2.326하고 마이너스 0.0549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값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우리 원래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 GS에 보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0.05에 제로가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클로즈드 룹 폴에 마이너스 0.05 부근의 값이 또 하나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픈룹에 원래
0, -1, 0의 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2의 폴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원점 근처에 지금 컴펜세이터를 위치를 시킨 거니까, 네, 지금 -0.05 지점에 요 제로를 하나 우리가 놓은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아까 -0.005에 여기도 폴 하나 놨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 클로즈드 루 폴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 말은 시스템의 차수가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미약한 성분이 남아서 그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작은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서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도메인에서 한번 레스폰스를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그 컴펜세이터 설계가 끝났으니까 램프 인풋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근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일단은 스텝 레스폰스를 이제 가지고 코딩을 할 건데 우리가 따로 램프 레스폰스라는 그런 펑션은 없기 때문에 스텝 레스폰스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좀 조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은 전달 함수에다가 인풋을 곱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 코딩할 때는 이 자리에다가 이제 스텝 레스폰스를 줘서 그러니까 RS는 1/s를 줘서 이제 반응을 뽑아냈는데 요번에는 램프 레스폰스를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이때는 s제곱분의 1을 넣어야 되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CS는 여기다가 s를 이쪽으로 하나 옮겨주고 여기에다가 srs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rs에 1/s제곱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s분의 1이 돼서 스텝 레스폰스처럼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전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텝 레스폰스랑 묶어서 한번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코딩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서 일단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요 전에 네, 개수를 일단 뽑고 와야죠. 아직 코딩하기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가서 우리가 컴펜세이션을 하기 전에 오리지널 시스템이 이제 uncompensated 시스템이면 거기서 이제 srcs분의 cs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페루프 전달 함수가 요 안으로 들어오고
전개를 하면 네, 그러면 코딩에 필요한 개수는 1, 3, 2, 1.06, 0이 되죠. 이번에는 compensated 시스템을 보면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개수가 분자에는 1.0235, 0.0512 정보가 필요하고 분모는 다 전기해서 정리하면 1, 3.005, 2.015, 1.0335, 0.0512, 0 이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램프 인풋에 대해서 한번 아웃풋을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차트를 그려야 되니까 파이플랏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numpy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타임 도메인의 범위는 0에서 50까지 볼 거고 300개로 쪼개보겠습니다. uncompensated 시스템을 먼저 보면 페르프 전달함수에다가 분모의 s를 곱해서 이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분자에는 1.06, 분모에는 1, 3, 2, 1.06, 0 이렇게 들어오고 아웃풋을 뽑으면 이렇게 돼서 플랫을 해보고 라벨은 uncompensated system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드 표시해 주고요. 레전드 달아주고 X 라벨은 타임, Y 라벨은 Y1 이렇게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PLT가 잘못됐다고 나오네. 이 부분이 PLT로 고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램프 인풋이 나왔는데 이거 자체로만 보면 좀 지금 비교가
좀 어려우니까 컴펜세이트까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쓰인 램프 함수도 한번 같이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ompensated system 분자에는 1.0235, 0.0512 해가지고 분모에는 1,3.005, 2.015, 1.0335, 0.0512, 0 이렇게 넣어주고 아웃풋을 이제 뽑아보죠. 플랫을 해보면 타임과 아웃풋, 라벨은 compensated system. 레전드 달아주고 y 라벨은 y1과 y2를 표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램프 인풋도 비교용으로 같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y는 그대로 t고요. 플랫을 해주고 레전드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나왔네요.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그 KV 값이 10배로 커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컴펜세이트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컴펜세이션을 한번 하고 나서 KV 값을 10배로 키워주면 이렇게 원래 input 값으로 거의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프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컴펜세이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램프 인풋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죠. 그러면 다른 스텝 인풋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점이 있냐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좋을 수는 없듯이 요 스텝 인풋에 대해서 보면 어차피 스텝 인풋은 그때 이 시스템의 타입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램프 인풋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스텝 인풋으로 가면 이제 에러가 0이거든요. 그래서 수렴은 잘 어느 경우든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약간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텝 인풋을 이렇게 넣어서 역시 보상되지 않았던 처음의 시스템으로 가서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이때 이제 아까 앞에서 다 구했던 식에서 개수를 뽑아보면 1.06이 나오고 분모는 1,3, 2, 1.06이 나오죠. 요거는 앞에 여기 s가 있었던 거를 그냥 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분모에서 이제 맨 뒤에 값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네, 분모 분자에서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요 끝에 한 자리만 줄여주면 되죠. 요 s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에서도 요 맨 뒤에 있는 0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요번에는 요 s가 없으니까 좀 인덱스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텝 인풋이 먹을 거고, 요 램프 인풋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요 스텝에 대해서는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이제 둘 다 0인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uncompensated 시스템이 더 좋아 보이죠. 지금 여기 compensated 시스템은 오버슛이 한번 크게 났고, 지금 수렴도 엄청 느리게 되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그 클로즈드 룹의 4라고 컴펜세이트 된 시스템의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제로하고 근접하게 되면서 거의 상쇄가 되면서 그 작은 진폭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좀 오버슛도 커지고 수렴 속도도 느려졌죠. 그래서 이 레그 컴펜세이션을 씀으로써 우리가 램프 인풋에서는 확실히 이득을 받지만, 이게 또 스텝 인풋에 와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 컴펜세이터만 쓸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면 레그 컴펜세이터와 리드 컴펜세이터를 합쳐서 이제 서로의 장점을 취해서 합쳐서 쓰거든요.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쓰면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그 장점하고, 레그 컴펜세이터를 써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그 장점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리드 컴펜세이터와 레그 컴펜세이터를 합쳐서 레그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두 장점을 합친 요 레그 리드 컴펜세이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